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선교신학계에 널리 알려진 독일 출신의 신학자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를 초청해 다종교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와 폭력에 대해서 교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논평,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퀴어 퍼레이드 참여단이 성소수자 퀴어 축제에 참여할 당원 모집에 나선 걸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앞으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CBS가 특집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6월 7일 방송될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 기독미술 작가들이 신약 성서에서 증인을 뜻하는 말인 마르투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의 선교를 주제로 에큐메니칼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선교신학계에 널리 알려진 독일 출신 신학자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를 초청해서 다종교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와 폭력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기독교 신앙을 지닌 유력 정치인이 불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불교계와 보수 기독교계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 사회 갈등으로 표출된 겁니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선 종교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종교 문제로 전쟁을 치르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생각하면 종교 갈등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가 사회와 갈등하며 폭력적 상황을 연출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현실에서 선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학 교수로 활동한 하이데베르그 대학교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폭력적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는 과거 오순절 계통의 한 교회에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신앙 또한 근본주의에 치우칠 경우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게 되고 이는 자칫 교회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er christliche Fundamentalismus ist gegenüber seinen Anhängern sehr rigoros im Urteil. An dem Urteil, wer rechtgläubig ist oder nicht, sind schon manche Gemeinden zerbrochen. In einer Nachbargemeinde, einer Pfingstgemeinde, die eigentlich sehr lebendig war, stritt man sich so stark, wer rechtgläubig ist oder nicht, dass die Gemeinde gespalten ist und sie hat sich aufgelöst.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는 이슬람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과 폭력의 문제 또한 극심한 근본주의에서 비롯된다면서 다종교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화할 수 있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er Dialog ist nur ein, wenn auch ein wichtiger Aspekt der Verwirklichung von Toleranz, denn er setzt die gegenseitige Bereitschaft zum Gespräch voraus. Diese Bereitschaft ist aber nicht überall gegeben.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는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상호 간의 관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관용이 가능한 민주주의적 사회는 물론 관용을 기대할 수 없는 독재주의적 사회에서도 너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퀴어 퍼레이드 참여단이 퀴어 축제에 참여할 당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참여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령 11장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참여단을 모집했습니다. 참여단장은 민주당의 공식 방침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권리당원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권리당원들이 공개적으로 퀴어 축제 참가단을 모집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여는 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입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그들에 대한 혐오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유교적 관습이 뿌리 내린 우리 사회의 다수로부터 또 다수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제도적으로 큰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비록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소수자들이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동성애자들과 장애인 혹은 취약계층을 뭉뚱그려 사회적 약자로 부르는 데는 정서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역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소외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동성애자는 성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수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과 달리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의 퀴어 축제 참여단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전통적으로 약자를 위해 혹은 권위적인 정권과 싸운 인사들이 많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을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CBS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여성계와 의료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CBS TV가 마련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못하는 영역에서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꼭 내가 키우지 못하면 애가 사라져야 된다는 판단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생명은 장차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산모에 가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다소 책임적인 징벌적 구조를 더해서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교회는 생명 옹호적인 윤리와 논리를 더 강화하고 특히 교회가 정부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박스는 거의 300명, 1년에 300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독일은 100개가 있는데 겨우 몇십 개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교회가 성을 감추려고 들지만 말고 적극 나서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방향으로만 이제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갈등 속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방식으로만 자꾸 숨어드는 방식으로만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석자들은 이제 낙태를 논하기보다 생명으로 주제를 바꿔야 한다며 교회가 생명사랑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가 마련한 토론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는 6월 7일 오전 11시와 저녁 8시 CBS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측이 중립인사로 노회 임원을 구성하겠다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남노회 신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원들이 여러 형편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법과 준법 사이에 중립이라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으며 지금의 동남노회 파행 사태에 중립지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원들은 부정하고 새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 노회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안은 결국 명성을 위한 노회 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임원 측은 총회 임원회나 수습 전권위원회가 노회 파행의 장 본인인 명성 측과 이에 항거하는 신임원회를 대등하게 취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성 측의 불법성을 제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입장만 수용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연세대학교 등이 함께 미래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8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래청년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참석하며 뇌인지 적성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진로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청년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연세대가 운영하는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과 연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는 선착순 500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 기동 미술 작가들이 신약성서에서 증인을 뜻하는 말인 마르투스를 주제로 5번째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화폭 위에 단풍이 가득 피었습니다. 국내 대표적 여류화가 중 한 명인 신금래 작가의 작품 소망입니다. 이화여대 서양화가 1회 졸업생인 신금래 작가를 비롯한 이화여대 출신 기독미술인들의 모임인 이화 기독미술인회의 정기전이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화 기독미술인의 전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루투스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림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임하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들 작품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화 기독미술인회는 이화여대 출신 기독교인 미술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3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속 작가들은 매년 열리는 정기전을 위해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정해 함께 공부하며 예배와 묵상 나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 작가로서의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작품전의 화폭은 비교적 큰 크기인 100호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 미술 작가로서의 영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추겠다는 의지입니다. 십자가와 양떼만 있으면 성화냐 이런 고민들을 저 역시도 많이 했고 사실 기독 작가들을 변방의 그냥 한 무리들로 취급해버리는 세상의 그 예술 작가와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기독 작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면 당연히 영성은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18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 100호 작품 1점과 소품 2점씩 모두 54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공주 기독교 박물관과 사단법인 한국민화협회가 올해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민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독립의 꽃 유관순, 100년의 강물지나 민화로 피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이번 민화전은 약 40여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독립만세 운동에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깊은 애환과 열기, 열망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주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성 제1장로교회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해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CBS 윤기화 장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호남협의회가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녹동 제1교회 김용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용희 목사는 항상 성실한 자세로 섬기며 총회와 지역 복음화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100일차 부산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동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 길을 열어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다음 세대 부산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